네, 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뭐 이런 거 재미로 한번 넣어봤는데요. 10월이 주식 투자에서 가장 특히 위험한 달 중 하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뭐 다 어렵다라는 얘기고요. 이번 달도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특히 이번 주에 가장 어려웠던 건 반도체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사실 가장 탄탄했던 주식이 한국 주식 중에서는 반도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탄탄한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목금 이틀간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1% 넘게 급락을 했고 TSMC가 이제 시진핑이 사면임하고 이러면서 확정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대만을 잡아먹어버릴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TSMC도 조금 중국의 손아귀에 완전히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심리 때문에 대만 사람들은 TSMC를 공장을 다른 데서 지으면 안 된다. 더 대만에 지어서 뭐 미국의 어떤 우호적인 이런 걸 기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어쨌든 간에 이런 파운드리 사업에서 삼성전자가 TSMC에 이어서 2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쪽에서도 이런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도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내는데 실적이 안 좋은 건 다 알려진 건데 재고가 생각보다 조금 많이 남았다라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정말 한두 분기에 다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우려가 일단 1차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라 보여지고요. 이제 그것도 그런데 사실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내년부터 이제 얘들이 이제 이걸 관리하는구나. 그래서 공급이 줄면은 내년에 다시 재고 스타킹 사이클이 되면은 가격이 빨리 오를 수 있겠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실적이 엄청 좋아지겠다. 이게 반도체 베팅의 핵심 논리였던 건데 삼성전자가 뜻밖의 우리는 그대로 투자할 거야 라고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이제 제가 IT 애널리스트 처음 주니어로 들어왔을 때가 2008년인데 이때만 해도 지금보다 엄청나게 많은 수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었습니다. 뭐 LP다, 뭐 나냐, 그리고 뭐 이름도 기억 안 나는 뭐 키몬다였나요? 뭐 이런 회사들도 있고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어려웠었고 삼성전자가 이걸 완전 다 죽여버리려고 치킨 게임을 하고 이러면서 진짜 실제로 다 죽였어요. 그래서 다 망하고 없어져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이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정리가 된 건데 지금 이 얼마 안 남은 업체들 중에서도 갑자기 지금 근 한 10년, 십몇 년 만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한 치킨 게임을 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싸움을 하면은 어느 정도 얼굴에 멍 정도는 들겠지만 상대방은 완전히 응급실을 가는 뭐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 기회에 완전히 시장을 장악을 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 때문에 결론적으로 조금 이거 SK 하이닉스한테는 좀 부정적이지 않나라는 게 목금에 그대로 주가가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이 계속 완전히 중국을 이제 고립시켜 버리려고 하잖아요. 물론 한국 반도체 업체들은 1년 유예를 받았지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둘 다 모두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차이는 하이닉스는 주력인 디램의 절반 정도가 중국에 있고 삼성전자는 뭐 낸드도 세계 1위지만 어쨌든 회사 전체로 보면 낸드보다는 디램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낸드 공장만 중국에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SK 하이닉스가 조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느낌 때문에 하이닉스 투자는 조금 당분간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가 완전히 위너로 더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이번 주에 FOMC죠. 그래서 10월 초만 해도 기억하시겠지만 엄청나게 부정적인 의견이 팽배했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밑으로 갈 거다라는 의견이었는데 결과는 다우가 이번 금요일까지 해서 14.4%가 올랐고 S&P가 8.8% 올랐고 나스닥은 5% 올랐습니다. 저는 그냥 이제 상품이 있는 걸로 S&P 500으로 계속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나스닥보다 S&P가 결과가 좋았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 내가 이 콜은 제대로 했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있고요. 미국 관련된 지수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조금은 더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보여져요. 이거 얘기는 뒤에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특히 이번 주에 미국장이 강했던 이유는 연준이 이제 결국에는 금리 상단까지 거의 왔기 때문에 이제 시장을 좀 달래줄 거다. 특히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완전히 헛짓거리 못할 거다. 매파적으로 못할 거다라는 기대가 굉장히 많아서 더 반등을 세게 한 건데 저는 근데 실제로 너무 기대를 하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파월은 이런 자산 시장이 오르면서 다시 인플레를 불씨를 살려주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 중간 선거와 상관없이 너무 우호적인 코멘트를 기대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너무 매파적이지도 않겠지만 달래주는 코멘트는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뭐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뭐 이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일단 그렇고요. 좀 빨리 진행해보면 제가 지난주에 딱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하나솔루션, 넥스원, 삼성 SDI 뭐 이런 애들 실적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엄청 좋았습니다. 주가도 되게 황당하게 삼성 SDI랑 넥스원은 엄청 올랐는데 제가
지난주에 삼성 SDI는 자리가 불편해서 안 사요 했는데 삼성 SDI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포지션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삼성 SDI는 못 따라가서 배만 아팠고 넥선은 잘 차익 실현을 했고 가장 엣지를 줬던 하나솔루션은 트레이더로서 조금 매매를 잘못해가지고 손실을 좀 보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가장 뼈 아팠던 종목은 하나솔루션이랑 삼성 SDI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이렇게 포트폴리오 여기서 에코프로만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숏으로는 이런 걸 잡았습니다라고 했는데 현재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압축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삼성전자,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거는 전부 다 수익을 꽤 내면서 다 차익 실현을 해버렸고요. 제가 금요일에 한 달 만에 골프가 있어가지고 10시 반에 아침에 출발을 해야 됐는데 SK하이닉스가 그 전날에 이어서 흐름이 너무 심상치가 않아가지고 이 관련된 삼성전자랑 뭐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도 밀릴 것 같아가지고 다 팔아버리고 골프 치면서 LIG 넥선이 실적이 나오면서 5% 넘게 오르길래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이런 걸로 압축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이제 애플이 상대적으로 잘 내면서 애플이 한 7점 몇 프로 올랐죠. 근데 애플이 당연히 세계 최고의 주식인 건 맞고 유일하게 기댈 때도 맞는데 이게 애플의 주봉인데 금요일에 상승을 계속 이어가지는 못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일단은 금요일 상승을 계속 이어가지는 못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너무 시장이 최근에 반등을 많이 했다고 추가로 너무 예술을 크게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미국장을 조금 보여드리면은 나스닥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나스닥을 월로 보면 사실 너무 아름답습니다. 60 월선을 닫고 요때처럼 2018년, 2019년 말처럼 여기를 닫고 바로 양봉을 만들면서 이번 달을 마무리하고 있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인데 일단 주봉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숏을 다시 잡아봐야 되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주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반등이 나서 이렇게 올라갈지 근데 어쨌든 연준의 스탠스를 보면은 이렇게 다시 대세 상승을 하긴 조금 어렵지 않나. 반등을 해도 12,000선 정도까지 반등을 하고 눌리지 않을까라는 느낌 정도고요. 일단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S&P 500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S&P 500이 상대적으로 훨씬 편안합니다. 200 주선을 깨지 않았고 바로 반등을 했고 근데 이제 S&P 500도 조금 눌릴 만한 자리들로 근접은 해가고 있어요. 일단 1차적으로 20주선에 닿았기 때문에 한 번 눌릴 수 있는 자리라 보고 있고 한 번 더 버프를 받아가지고 120주 정도까지 오르면은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지점 한 4,000 정도에서 한 번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면은 저는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틀릴 수도 있죠. 가정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우존스 지수도 보시면 이번 달에 14.4%나 올랐어요. 다우존스도 60월선을 나이스하게 터치하고 반등을 했습니다만 지금 10월봉 정도에 막히는 자리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도 엄청 꼬고 하는 것 같지만 다우도 주봉으로 봤을 때도 전형적으로 다시 숏을 잡아봐야 되는 자리에 근접했습니다. 사실 근데 그럴만도 해요. 지금 4주 연속 이렇게 크게 올랐기 때문에 베어마켓 랠리라면 여기서 눌릴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1, 2주 정도는 더 가지고 즐기셔도 될 수도 있지만 조금 보수적인 분들이라면 이번 주에 FOMC 전후로 해서 조금 정리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래서 S&P 500은 이번 주에 조금 정리를 할 것 같아요. 느낌 자체는.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제가 아까 개별주 말씀드렸던 것 중에 JYP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쇼츠로도 저희가 제작해서 올렸는데, 뭐 JYP 이런 자리들에서 주식 안 사면 언제 살 거냐. 내용도 좋고, 숫자도 좋고. 근데 어쨌든 이번 주에 잘 올랐어요. 엄청 잘 올랐고, 일단은 조금 더 가져가 볼 생각이고요. 일본으로 봤을 때 아직 뭐 완연하진 않지만 어쨌든 200일선을 지켜주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JYP 같은 거는 이렇게 금요일처럼 눌리는 날마다 200일선 근처에서 모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메일 주신 분들도 계셔서 제가 정성스럽게 답변을 달긴 했는데, 언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 정답은 없습니다. 그 정답이 없는 게 참 문제인데 이러이러한 자리에서 이러이러한 펀더멘탈을 가진 회사가 이렇게 눌리는 날마다 이런 자리에서 모으면은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라는 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인 거고 SM도 이번 주에 좀 다시 매수를 좀 했는데요. 저는 사실 SM은 지난번에 되게 좋게 말씀드렸다가 이런 구간에서 바로 손절을 하고 한동안 안 보다가 다시 이런 자리들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크 기획 쪽에서 빼가는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실적은 올라가는 상황이고 지금 기타 법인도 보시면은
엄청 사고 있어요. 기타 법인이 엄청 사들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수만 회장님이 그냥 빠지지 않고 어떤 우호 세력을 만드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누군가가 굉장히 강하게 이 주식을 사 모으면서 뭔가를 예고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정도로 받아들이고 이런 주식을 한번 해볼 만하다 정도 느낌을 보고 있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거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SK하이닉스는 이런 자리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나스닥이랑 지금 자리가 좀 비슷한 건데 못 지켰어요. 못 지키고 완전 떡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주식은 지금 50, 60 월선도 지금 크게 하회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솔직히 좀 위험해 보이고 엄청나게 사들이던 외국인들도 목금에 엄청 팔기 시작했고 연기금도 엄청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제가 알기로는 연금이 국민연금이 한 8천억 정도 매도를 해야 되는 물량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주식을 이렇게 급하게 팔아야 되나 싶은 좀 섭섭한 마음은 있는데 이틀 동안 연금이 한 800억 정도 판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거보다 10배 되는 물량을 팔아야 된다라고 보면은 이런 게 조금 불편합니다. SK하이닉스도 좀 불편하고 삼성전자도 좀 보실게요. 삼성전자 마지막으로 좀 보시면은 삼성전자도 조금은 편한 자리는 아니에요. 아직 막히는 자리고 어떻게 보면은 숏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애들도 한 번 더 소화될 때까지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로 이번에 새로 매수한 종목 중에 뭐 NC소프트 큰 스킴은 없고 내년에 나오는 이제 신작 게임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게 200월선인데 200월선은 거의 뭐 20년이잖아요. 2년 동안 주가가 내내 빠졌습니다. 105만원 찍고 지금은 38만원 31만 7천원까지 찍고 지금 이번 달에 반등을 한 10% 했는데요. 저는 이번 주에 신규로 매수를 했고 저한테 이메일 주셨던 분들한테 이걸 설명을 조금 했는데 이게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주가 자체가 크게 빠지고 있는데 이 MACD 오실레이터가 밑에서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전환이 되면서 나중에는 이게 기준선을 넘어서 0 위로 올라가면서 빨간색이 되는 무슨 얘기냐면 요런 때처럼 된다는 거죠. 요런 때 2013년 요럴 때 요렇게 빨간색으로 쫙 이쁘게 올라가면서 양전환되는 그럴 때 주가 흐름을 보면은 대체로 확률적으로 이렇게 먹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구간은 되게 많아요 사실. 근데 월봉에서 이렇게 크게 이 높이 자체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때랑. 이렇게 월봉에서 강력한 신호를 주는 거는 이런 주식을 이런 자리에서 이빠이 사서 난 몰라 하고서 한 1, 2년 정도를 그냥 안 보시면은 벌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함정은 이건 월봉으로 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월 단위의 인내심을 못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쳐서 나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 하시길 권유드리고요. 월 단위로 나는 버틸 수 있다. 나는 그런 인간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면은 이런 종목은 좀 플레이 하셔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피팅 업체를 제가 지난번에 플레이를 잘 못했었는데 이게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주가 빠진 이유는 뭐 수주가 크게 늘지 않고 뭐 그런다는 건데 이 수주가 크게 안 느는 게 저가 수주를 안 받아서 그렇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이제 주식 담당하시는 분이랑 통화를 한 어떤 블로거 분이 올려준 것도 봤는데 내용이 굉장히 괜찮고 실적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 샀는데 운 좋게 사자마자 좀 먹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리도 굉장히 괜찮아 좀 편해졌고 이렇게 20주선 위로 올라와서 안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좋은 피팅 업체 한번 다시 해볼만 하다 싶어가지고 좀 샀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포트를 압축해서 이 정도로 가져가고 있고 이번 주에 FOMC 그리고 이제 중간선거 뉴스에 따라서 플레이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도 잘 투자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